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현재 와 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2달 반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라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고요. 사실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더디게 진행되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는 어떤 영양제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노화가 좀 이왕이면 더디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노화 관련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또 최근에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된 바 있어서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조금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요. 2024년 4월 얼마 안 됐어요.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실제 관계자분들은 한번 이 논문을 읽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쉽게 간략하게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연구진들이 중국입니다. 중국 북서부의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화학물질을 이제 관심을 가졌냐면 일명 PAH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벤조피렌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탄고기에서 나온다는 벤조피렌, 발암 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벤조피렌은 이런 PAH의 한 예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PAH 노출과 산화적 손상과의 이제 관계를 조사한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거기는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변을 분석한 겁니다. 소변에서 PAH에 평소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면 당연히 pH 대사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변에. 그래서 실제 pH 대사물의 양을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지표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소변에서 아까 말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있죠? 그의 대사물 농도가 높을수록 실제로 DNA, RNA, 단백질의 산화적 손상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실제 pH 많이 노출되니까 pH 대사물 농도가 많아지겠죠? 그 사람들의 그 DNA, RNA, 단백질은 실제 아닌 사람들보다 산화적 손상도가 높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런 DNA, RNA, 단백질 산화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요, 세포 노화가 촉진되고요,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노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특히 흡연자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당연히 농촌 지역에서도 흡연하신 분과 비흡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흡연하신 분들은 또 이걸 계속 피시다 보면 담배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담배 연기를 또 계속 들이마시잖아요, 피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pH 노출이 더 많이 되더라. 많이 노출되니까 당연히 소변에서 pH 대사물들이 많이 나왔겠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담배 오래 피신 분들 보면 나이보다 조금 더 들어 보이는 경우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PAH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게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벤조피렌 하나 예시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그냥 예시들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게 있다라는 건가?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발생하느냐? 보통 어떤 유기물들이 불완전 연소할 때 이제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논문을 보고 어떤 분들께서는 저는 농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연구진들이 농촌 지역을 봤냐면, 그 농촌 지역에 있다 보면, 이게 이렇게 소각하는 작업들이 은근 많잖아요. 이것저것. 소각하다 보면 그걸 계속 들이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AH의 어떤 그 농도에 또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였죠. 그럼 우리는 농촌에 있지 않는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괜찮은 걸까? 근데 만약 괜찮다면 제가 영상을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노출되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겁니다. 복잡한 화학반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고기 구우시면요, 최대한 안 타게 굽는다고 하셔도 미세하게 다 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00% 안 타게 굽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굽게 되면 반드시 탄 부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타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PAH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벤조필에는 그중에 하나 예시라고 했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벤조필의 함량만 가지고 뭐 이 정도 함량 뭐 괜찮네 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그 잘못된 겁니다. 벤조필에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PAH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 벤조필엔 외에도 다양한 PAH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탄 것들이 안 좋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리를 하시게 되면 저렇게 막 칙칙 이렇게 굽게 되면 연기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 연기에 발생한 그 연기에요. 발생했던 다원 방향도 탄화수소들이 일부가 같이 날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기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구우신 분들은 실제 그걸 계속 다량 흡입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고기만 안 구우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식용유 두르고 막 이것저것 볶으실 때 많잖아요. 그죠? 예, 볶게 되면 특히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볶게 되면요. 역시 불가피하게 PAH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공기 중으로 그 유증기 안에 그 pH가 섞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급식조리사분들 연구 결과가 있죠. 실제 급식조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사에서는 10명 중 4분이 어떤 폐 이상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거에는 저는 뭔가 굽는 과정, 특히 또 이렇게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그 식용유 두르고 할 때는 특히 뭐 연기가 날 정도로 굉장히 뭐 오랜 시간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과량의 pH를 여러분들은 들이마시는 거고, 실제 저 요리를 먹게 되면 실제 먹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이류라든지 볶음 요리, 특히 볶음할 때도 오랫동안 하게 되면, 고온에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들이마시고 먹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음식들이죠. 사실은 고온에 저렇게 너무 오랫동안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굽거나 뭐 볶는 그런 거보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음식들이 뭐죠? 일명 정갈한 음식들이라고 하죠. 이런 정갈한 음식들을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면 PAH, 아까 말한 노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물질을 먹을 일도 없고 들이마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을 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하더라도 약간 뭐 끓는 물에면 100도잖아요. 거기는 데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열을 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뭐 고기는 그럼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고기를 줄이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먹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실제 오키나와 장수촌 분들 보면 고기를 드십니다. 완전 뭐 극단적 채식주의자분들이 아니시죠? 그분들도 고기를 드시는 종류를 보면 대부분 삶아서 드시는 거였죠. 보니까 뭐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삶아서 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시더라도 주로 삶은 요리 주로 드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pH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굽다가 들이마실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삶아서 드시는 거를 좀 생활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PAH,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는 실제 뭐 옛날부터 뭐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DNA, RNA, 단백질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더라. 결과적으로 노화를 기여한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H 완전히 뭐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